와, 고집입니다, 진짜. 이분도 참 고집이 세요. 난 우리가 왜 전술적인 접근법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 안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좀 최근 10년간 토트넘 감독 승률인데 네, 낮아요. 손태보다도 낮고 누누보다도 낮고, 누누는 뭐 많은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무리뉴보다도 낮고. 그리고 네. 사실은 이 뭐 여러 이제 지금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뭐 무리뉴가 잘릴 때나 뭐 이런 그 다 경질될 때 순위보다도 지금 안 좋죠. 네, 11위니까. 네네네. 지금 옛날에 뭐 토트넘이 돈을 안 쓰네. 얘는 좀 최근엔 다릅니다. 최근엔 토트넘이 전 세계? 전 세계에서도 야, 5번째야. 아힐랄 알나스르는 뭐 규격 외니까 빼고. 저기는 뭐 저기는. 네. 네. 유럽에서 8위 맨유 다음 토트넘인 거예요. 진짜 위기의 팀이죠. 포스테코글루. 이 정도면 잘릴 듯. 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첼시 이제 3대4로 역전패를 또 당했는데, 패배도 패배지만 지금 부상자가 좀 많아요. 로메로 반더벤 또 부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죠. 예. 물론 이제 뭐 반더벤은 이제 근육이 그냥 긴장했다. 네, 이거 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네. 어제는 약간 욕심에 가까웠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더벤 로메로가 이거 완벽한 피치 아닌데 네. 본인의 이 공격적인 축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보냈고, 네. 심지어 그 경기 템포가 높은 아주 이 라이벌전 또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완벽한 피치 아닌데 나왔다가 뒷공간 커버하다가 문제 생기고. 예.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안 좋고, 뭔가 이게 약간 그 경질되기 전에 감독들이 이게 본인이 급하니까 약간 이제 갈아 쓰는 게 있거든요. 무리를 한다. 좀 무리해서 선수를 좀 쓰는 감이 있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도 로메로는 풀타임 뛸 예정이었고 반더벤은 60에서 70분 뛰게 할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해 브레넌 존슨도 얘기했죠. 그렇죠. 브레넌 존슨도 그러니까 조금 부상 때문에 교체 아웃된 거거든요. 약간 조금 햄스트링 쪽을 잡아서 교체 아웃됐는데,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선수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선수가 계속 뛰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뛰게 했는데 결국 불편함이 드러나서 교체 아웃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판더벤 같은 경우도 60, 70분 뛰게 할 계획이었다라고 했는데 더 뛰게 했잖아. 그렇죠. 78분을 뛰었어요. 그러다가 쓰러진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을 너무 갈았었다라는 거를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마레스카 감독은 정반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비아도 전반전 끝나고 교체 아웃됐고 그때 약간 조금 부상당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약간 조금 햄스트링 쪽에 불편함을 얘기를 하긴 했대요. 근데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는 우리 선수를 무리해서 뛰게 하다가 5, 6경기 결장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45분만 뛰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체 아웃 시켰다라고 완전 반대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 포스테콜로 감독 약간 로메로 약간의 좀 머리 뇌진탕 증상 있고 막 그렇게 바로바로 그냥 빼주고 막 그랬었잖아.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근데 이제 급하다 이거지, 그만큼. 자기 잘 나갈 때는 뭐든지 다 멋있어 보이고 여유도 있고. 자, 이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는 1월에 선수 영입이 더 필요하다. 와, 고집입니다, 진짜. 이분도 참 고집이 세요. 난 우리가 왜 전술적인 접근법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 안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 이제 그 캐러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해가 떠 있을 때는 운동복을 입고 나와야 되고, 비가 내릴 때는 코트를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은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포스테코글루는 곧 경질될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너무 자기 고집대로만 너무 일관성으로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걸 지금 비판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순위도 11위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좀 경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이게 좀 최근 10년간 토트넘 감독 승률인데, 경기당 승점이랑요? 네. 빨간색이 경질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이제 경질됐을 때 이제 승률과 승점들인데. 평균 승점 뭐 이런데. 포스테코글루가 낮아요. 손태보다도 낮고, 누누보다도 낮고, 누누는 뭐 많은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무리뉴보다도 낮고,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여러 이제 지금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뭐 무리뉴가 잘릴 때나 뭐 이런 그 다 경질될 때 순위보다도 지금 안 좋죠. 네, 11위니까. 네네네. 일단 뭐 여기 딱 보면 한 50% 약간 미치면 바로 경질을 했던 것 같은데 포스테콜로 감독이 지금 43%거든요. 네. 이러면 좀 경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긴 하죠.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감독 경질 얘기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본머스전 끝나고 나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야유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언쟁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첼시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런 거에 기분 나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네. 이해한다. 팀이 중요한 거지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얘기 했으면서 왜 언쟁을 한 건지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이 첼시전 때는 레비 아웃 야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감독 그 이상으로 좀 레비 회장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토트넘 쪽 관련된 그런 매체들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레비 아웃이 도리어 더 그가 포스테코글루한테는 압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레비도 그러면은 본인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럼 그 액션은 이제 감독 경질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토트넘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그러면 뭐 돈적으로 또 지원을 안 해준 것인가? 선수를 많이 안 샀나? 그건 또 아니야. 돈을 많이 썼어요. 돈 많이 썼어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뭐 토트넘이 돈을 안 쓰네. 네. 얘는 좀 최근엔 다릅니다. 최근엔 토트넘이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만 순위를 낸 건데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많은 몇 팀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네. 이게 이거죠. 전 세계? 네, 전 세계에서도. 야, 5번째야. 아힐랄 알나스르는 뭐 규격 외니까 빼고. 저기는 뭐 저기는. 네. 네. 유럽에서 8위 맨유 다음 토트넘인 거예요. 네. 엄청 한 거죠. 엄청 쓴 근데 거죠. 그 세 팀이 다 안 좋네. 돈 많이 쓴 세 팀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토트넘이 이번에 안 좋았던 건 약간 해리케인으로 얻은 금액. 그걸 잘 써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금액으로 선수를 잘 못 산 것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뒤에 좀 보여주시죠. 더 그 뒤요. 그러니까 이적료는 많이 썼어요. 네. 이적료는 많이 썼는데 그 이적료를 좀 어린 선수들한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봉은 내렸어요. 실제 그런 보도들 저희가 예전에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이제 연봉 지출 비율이 한 50%가 안 되는 유일한 팀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어린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연봉은 싸게 하면서 이 선수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과가 조금 안 난다는 거죠. 예, 이게 최근 그 2시즌 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영입한 거거든요. 클럽하고 이제 포로가 있는 이유는 이제 완전 영입이 된 거였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보면은 이제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도 아직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기회들 많이 놓치고. 예, 근데 저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솔랑키도 있고,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솔랑키 있어요. 솔랑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어쨌건 간에 너무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밑에 있구나. 네. 예, 아치그레이라던가 베리바리라던가 오도베르라던가 양민혁 같은 선수들은 다 어리다 진짜. 예, 당장의 직전력감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드라쿠심도 지금 버벅대는 거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비싸게 샀죠. 네, 선수들을. 그러니까 양민혁 정도의 금액은 뭐 유망주에게 지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아치그레이가 좋은 이제 유망주긴 한데 4,100만 유로까지 쓰면서 괜찮나? 이 정도 금액이? 네. 솔랑키도 좋은 선수인데 이게 90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솔랑키는 그래도 이 중에서는 그나마 역할을 해준 선수예요. 네네. 존슨이 800억이 넘는 선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뭔가 비싸게 주고 데려왔는데 그 값어치를 못하니까 더 실망감도 크고 다른 선수 영입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 진짜 안타깝네. 돈을 많이 쓰긴 썼는데 이게 토트넘이 딱 위치한 요 지금 상황과 약간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어요. 왜냐면 저 돈을 똑같이 준다고 해서 S급의 선수를 만약에 사온다. 토트넘에 선수가 안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머 첼시에 더 싼 금액이 갔습니다. 존슨보다. 근데 파머가 토트넘하고 이제 첼시 중에 선택해라.
했을 때 첼시로 갈 확률이 좀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실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금액을 내도 데려올 수 있는 선수의 이제 퀄리티가 좀 다르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데 아까 부상자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정 복귀. 아, 지금 이게 부상자도 많고 저 미정 선수도 많고 이게 좀 걱정이에요, 토트넘은. 그렇죠. 네. 예, 당분간 수비가 좀 문제죠. 예, 와, 수비가 이거 가장 어떡하냐, 문제죠. 진짜? 드라구신 그레이는 이미 지난 본머스전에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밀렸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 백중세로 가고 있었거든요. 경기 내용이. 그러고 나서 완전 밀린 경기였는데 그레이랑 드라구신이 센터백을 보게 된다면은 다음 경기는 사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네, 사우스햄튼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우스햄튼 뒤가 이제 죽음의 일정들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사우스햄튼전은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만약에 드라구신하고 그레이가 나온다면은 이것도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려워지는 경기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사우스햄튼이 마틴 러셀 감독인데 재밌게 해요. 너무 용감한 그리고 친구라죠. 득점을 못해서 문제지 경기는 주도해요. 그래요? 막 맨시티 상대로도 막 후방에서 빌드업하다 끌어당긴 다음에 역습하고 이래요. 혹시 몰라요. 그 경기 불안해요. 왜냐면 끌어당기는 게 거기는 기본이에요. 점유율도 그래서 그 최근까지 프리미어리그 탑5 안에 들었어요. 사우스햄튼이. 그러면 토트넘이 막 전방 압박하러 올라갔다가 또 뒷공간에 이제 드라구신 뛰어가고 있고 거기서 문제 생기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센터백들한테 너무 많은 공간을 커버하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딱 이맘때 부상을 당했죠. 지난 시즌도 딱 이때였거든요. 그 첼시 경기잖아요. 예. 그쵸. 너무 어제는 그래서 반더벤 로메로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출전시켰는데 뛰어다니긴 또 엄청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은 1월에 또 이적 영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본인이 조절해야지 그거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죠.